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박스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풍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느낌으론 자판기에서 한 뿌리씩 꺼내서 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예전 프로크리에이트 영상에서 수채화 브러쉬를 소개했었는데요. 이 브러쉬에 있는 페이퍼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써보려고 합니다. 페이퍼뿐만이 아니라 브러쉬도 함께 썼으니까 꼼꼼히 영상 보시면 응용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그림에서 사용한 브러쉬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달아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KJ 워터컬러 브러쉬 캔버스 중에 1번 페이퍼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번 그림에서 메인으로 사용한 브러쉬도 알려드릴게요. 디자인 커츠에서 구매한 과슈 브러쉬입니다. 포토샵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안심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프로크리에이트는 레이어 개수에 제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작업하고 포토샵으로 데려와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완성된 식물 형태로 브러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쁜 소스들을 어떻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렇게 이미 완성된 소스를 제공하는 만큼 브러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운받은 브러쉬 폴더로 들어가 보면 과슈 브러쉬즈 for Procreate 폴더가 있습니다. 무려 8개의 브러쉬 세트가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터치해서 프로크리에이트로 불러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8개의 브러쉬 세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플랜트 앤드 플라워 스탬프에는 말 그대로 다양한 형태들의 꽃이나 식물들이 도장 형태로 있습니다. 숲을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넣어주기 좋게 되어 있어요. 플라워 프레인터즈에는 자잘하게 피어있는 야생화 표현에 정말 좋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꽃 모양들이 많아서 정원을 금세 꾸미기 좋을 것 같아요. 펜슬의 필압에 의해서 꽃들의 거리가 조정됩니다. 그래시 페인터즈는 잔디를 금세 그릴 수 있는 브러쉬들이 있고요. 잔디 사이사이에 불규칙하게 나있는 잡초들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절로 봤을 때는 새순이 돋는 5월의 정원을 표현하기에 딱 좋은 브러쉬 같아요. 리브즈 앤 플랜츠에는 내가 그리는 대로 나뭇잎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꽤 다양한 잎들이 있어서 다른 모양으로 잘 구성하면 정말 그린 것 같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라지 텍스처 페인터즈는 잔디를 그릴 때 전체적인 명암 표현을 하기에 참 좋습니다. 톤을 만들어 놓고 식물을 심으면 훨씬 자연스러운 풍경 묘사가 되겠죠. 클라우드 앤드 웻 이펙츠에는 구름을 그리기 너무 좋은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림마다 결에 맞는 페인팅 방법이 다르겠지만 만약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신다면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브러쉬예요. 올거닉 브러쉬 스트로크에는 정말 매력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뭇잎들을 붓으로 톡톡 찍어서 그린 것 같은 그런 터치들이 모여 있어요. 리브즈 앤 플랜츠에 있는 나뭇잎들이 약간 실사 같은 느낌이라면 올거닉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는 브러쉬들은 훨씬 회화적인 표현이어서 실제 그림을 적용했을 때 이질감이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직 페인팅 브러쉬즈에는 수채화슈 느낌을 낼 수 있는 페인팅 브러쉬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채화에 가까운 브러쉬도 있고 갈필의 느낌이 강하게 나는 브러쉬도 있습니다. 전 이번 그림에서는 스몰 디테일 텍스처러들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기 전에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방향성이 제각각입니다. 보통은 지면에 심겨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으면 좋겠죠. 이럴 때는 모양에서 회전값을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건 모든 브러쉬들에 해당돼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각도에 문제가 있다면 회전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종이 질감을 불러올 때 가로가 넓은 판형을 돌려서 세로가 긴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캔버스를 돌려 세웠다고 해서 브러쉬가 적용되는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을 PSD 파일로 패드에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그러면 이 회전된 캔버스가 기본값으로 설정돼서 식물을 다시 수직 방향으로 심을 수 있게 되죠. 이제 이 매력적인 소스를 이용해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앤 웻 이펙츠에서 보면 금세 멋진 구름을 만들 수 있는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구름의 형태에 따라서 메인 브러쉬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브러쉬들도 섞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클라우드 메인 브러쉬와 디테일즈를 함께 썼습니다.
디테일즈는 포근한 조각구름을 예쁜 수채 번짐 효과로 빠르게 표현해줍니다. 가장 멀리 있는 하늘을 그렸으니까 이젠 가장 뒤에 있는 풀숲을 그려볼게요. 클라우드 앤 웻 이펙트에서 웻 스플래시를 사용할 거예요. 멀리 있는 풀숲이기 때문에 팔레트 왼쪽 가까운 저채도 컬러를 사용해주세요. 글로밍으로 색을 섞어주면서 번짐 효과를 연출합니다. 리피 터프츠 웻은 약간 번진 듯한 나뭇잎 덩어리를 쉽게 표현해줍니다. 베이스로 만들어준 톤 위에 살짝 얹어주면 멀리 있는 나무들이 금방 표현되겠죠. 제가 나무 그리기 영상에서 리듬감 있는 터치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젠 이렇게 쉽게 나뭇잎 표현이 된다는 게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쓰라고 나온 거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라지 텍스처 페인터즈에 있는 브러쉬들로 잔디들의 전체적인 볼륨감을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명암을 설정해주고 디테일한 잔디 형태를 그려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식물을 심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시 페인터즈에서 다양한 모양의 식물을 심어봅니다. 모양에서 회전값 0으로 만들고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웬만하면 같은 브러쉬를 2번 이상 쓰지 마시고 다른 식물들을 배치시켜 보세요. 제가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자연은 불규칙한 게 법칙입니다. 누군가는 거룩한 무질서라고 할 정도로 제멋대로인 듯 하지만 가장 칼같이 규칙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런 자연을 그릴 때는 그 불규칙한 특징을 강조시켜서 그려주면 됩니다. 제가 이 풀숲을 조성할 때는 따로 브러쉬를 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법칙만 알면 어떤 식물로 꾸미든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법칙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반복만 피해주는 겁니다. 바닥에 붙은 짧은 터치의 풀을 심었으면 그 옆에 키가 크고 스키니한 잡초를 배치시키고 또 그 옆에는 잎이 크고 볼륨이 있는 식물을 심으면 좋겠죠. 지금 저는 같은 그림을 수업 덕분에 3번째 그려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실행추수를 많이 했어요. 거의 나의 정원을 인테리어 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서 방금 전 만들어준 식물 뒤로 배치시킵니다. 어두운 녹색으로 식물을 심어볼게요. 법칙은 같습니다. 키가 작은 식물 옆에는 키가 큰 식물을 심고 잎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식물 옆에는 커다란 덤불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뒤에 배치한 식물들은 좀 더 깊이감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그려준 요소이기 때문에 형태 하나하나가 살아있으면 살짝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가장 뒤에 있는 숲을 거의 뭉개다시피 표현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줄에 위치한 식물들도 형태 외곽에 수채 번짐 효과를 줘서 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는 KJ 웻 브러쉬가 정말 좋아요. 필압을 세게 주면 확 퍼지고요. 반대로 손에 힘을 빼면 진하게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맨 앞에 그려줬던 수풀 레이어를 알파 채널 잠금을 하고 잎들이 겹치는 부분에 어두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찍어서 완성한 풀들 사이사이에 직접 수풀을 그려 넣어줍니다. 스몰 디테일 텍스처러드 브러쉬도 필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잎들을 꾹꾹 눌러서 몇 폭이 그려주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옆에 어떤 모양의 식물이 있는지 보고 다른 형태로 그려야겠죠. 컬러도 뒤에 진한 발색과 앞에 밝은 톤의 중간색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찍어낸 듯한 어색한 느낌이 왠지 모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야생화도 빠질 수 없겠죠? 꽃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퍼져 있는 꽃, 바닥에 붙어 있는 꽃들, 안개꽃처럼 작은 꽃들이 퍼져 있는 형태, 또는 위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 이렇게 무조건 다른 모양으로 배치시킵니다. 키높이도 기울기도 의도적으로 다르게 간다. 컬러는 쿨톤, 웜톤 중에 파스텔 톤으로 2-3가지 정도로 제한한다. 이렇게 규칙을 세워놓는 겁니다. 꽃 모양이나 컬러가 너무 막연하다면 핀터레스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지 맘대로 피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또 이쁜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충 배치시키고 올가미를 씌워서 얼마든지 기울기나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이것저것 찍어 놓고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찍어 놓은 꽃에 KJ 웹 브러쉬로 명암을 표현해 줍니다. 힘을 뺄수록 발색이 진해지기 때문에 힘을 빼고 코곡 찍어주다가 블렌딩 해줄 부분은 힘을 줘서 섞어주면 됩니다. 호수는 하늘색과 같은 색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렸던 하늘, 숲풀 레이어들을 하나씩 복사해서 합쳐주고 반전시키겠습니다. 정말이지 이럴 때 디지털 드로잉의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곡 상태에서 적당히 형태를 맞춰주고 불투명도를 89 정도로 낮춰봅니다. 이제 물결 표현을 할 텐데요. 이때도 KJ 웹 브러쉬가 정말 좋습니다. 먼저 반사된 경계를 진한 녹색으로 눌러서 구분 지어주고 하늘 컬러로 물결을 표현해봅니다. 펜을 꾹 누르면 물을 많이 섞은 컬러가 되면서 아래 레이어가 다 비칩니다. 힘을 뺄수록 물을 적게 섞은 컬러가 나오면서 수채 과슈처럼 음패력이 강화가 되고요. 이런 브러쉬 특성을 이용하면 애매한 물빛을 정말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결 모양 또한 규칙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실선에 가까운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그 주변에는 블루톤의 면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이것은 파도 표현에서도 똑같습니다. 물결 표현이 반사된 풍경의 50% 정도를 투명하게 덮는다고 생각하고 진한 블루, 밝은 하늘톤, 화이트 이렇게 톤을 쌓아봅니다. 물결에 하이라이트가 모여있는 곳에는 동그란 모양의 윤술도 그려보면서 최대한 비슷한 조형에 나열이 되지 않도록 변주를 계속해보세요. 한 가지 표현이 어려워서 피하다 보면은 돌아가는 길목에 항상 버티고 있고요. 계속 직면해서 뚫어내면 비슷한 맥락의 표현들이 한 번에 접목되는 겁니다. 절대 피하지 마세요. 오리의 명암은 엄청 빠르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직 페인팅 브러쉬즈에 있는 스몰 디테일 텍스처러드로 그림자를 만들고 KJ 웹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주었습니다. 목 주변의 잔잔한 털들이나 외곽은 더 웬트로 정리했어요. 라지 텍스처 페인터즈에 있는 브러쉬들은 언덕이나 넓은 초원에 드리워진 그림자 표현하기에 참 좋습니다. 가을에는 갈대밭 표현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에서는 엄청 자주 언급하는데요. 이런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공부하기 가장 좋은 교재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입니다. 모작해 보시면 눈부시게 밝은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꽤 많은 면적이 저채도의 그린톤으로 베이스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명화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 그림도 보면 세피아, 번트엄버, 반다이크 브라운 같이 어두운 톤이 묵직하게 버티고 있고 조명을 받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탄탄하게 이해하다 보면은 낭중지추가 돼서 언젠가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잡았으면 KJ 웹 브러쉬로 강하게 눌러서 수채 번짐 효과를 연출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수강생님이 옆에서 보면은 제가 펜슬을 두를 때 패드가 살짝 눌려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생각해도 어지간히 힘을 주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풀숲도 멀리 있는 숲풀을 연출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먼저 어두운 톤을 담당해줄 식물을 심어봅니다. 이번에도 법칙을 생각하면서 식물을 골라줘야겠죠? 작은 꽃이 많은 식물, 잎이 큰 잡초, 스키니한 잡초, 키가 작은 식물 이렇게 최대한 다르게 생긴 애들로 교차해서 심어봅니다. 처음에는 브러쉬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장애 있으신 분들 특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가 많다고 안 쓰기에는 너무 시간을 절약해주는 브러쉬들입니다. 역시 뒤에 있는 풀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 주장이 세지 않도록 KJ 웹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서 물감이 번진 듯한 효과를 줍니다. 새로운 꽃을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왠지 있을 법한 꽃이죠. 앞에 숲풀도 뒷 풍경과 결이 맞도록 비슷한 컬러의 꽃들을 찍어서 배치시켜 봅니다. 어느 정도 되었으면 앞에 꽃 레이어를 알파차노 잠금을 하고 줄기 부분은 그린톤으로 바꿔줍니다.
만들어진 소스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리터칭을 하면 그야말로 밀키트 요리가 되는 거죠. KJ 웹 브러쉬로 밋밋하게 형태만 찍혀있는 꽃들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꽃들 명암 표현할 때 KJ 웹 브러쉬도 물론 좋은데요.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프로크리에이트 워터컬러 키트에 있는 앱스트랙 라운드입니다. KJ 웹 브러쉬보다 번지기 효과는 좀 약한데요. 좀 더 딱 떨어지는 표현이어야 될 때 참 좋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는 개체이다 보니까 명확한 명암 표현으로 정리해 주었어요. 좀 더 맛있는 밀키트 요리가 되려면은 집에 있는 대파나 버섯이나 뭐 그런 야채들을 넣어주잖아요. 저도 풀들을 좀 더 그려 넣어서 마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 것처럼 재료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가닉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는 브러쉬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페인트 스트로크 10번으로 덤불 하나 빠르게 그려볼게요. 먼저 가장 어두운 톤으로 형태를 잡아보고 중간 톤 밝은 톤을 올려보세요. 역시 스몰 디테일 텍스처러드로 살짝살짝 리터칭을 해줘서 처음부터 열심히 그린 것처럼 완성해봅니다. 이제 크게 명암 표현만 해놨던 잔디에 잡초들을 조금씩 심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봅니다. 불규칙하게 피어있는 작은 꽃들을 그릴 때는 필압에 신경을 써보세요. 세게 눌러서 펜슬을 떼지 않고 그으면 꽃도 커지고 꽃들과 간격도 넓어집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펜슬을 툭툭 치면 꽃의 크기도 작아지고 간격도 좁아집니다. 필압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피어있는 꽃들의 형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앞부분 사이사이에 작은 꽃들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그림 영상에서도 커스텀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에 정보만 남겨놓을게요. 흩날리는 꽃잎 표현에도 좋지만 브러쉬 간격과 크기를 조절하면 산발적으로 피어있는 꽃 표현에 정말 좋습니다. 플라워 페인터즈에 있는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브러쉬 스튜디오에서 획경로, 간격 이 부분을 조절하면 내 그림 분위기에 맞는 밀도로 채색할 수 있습니다. 글리터나 스플래터 이런 류의 브러쉬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기만 해도 한숨 나오는 버드나무 한번 그려볼게요. 생긴 거는 저래도 상당히 금방 그립니다. 먼저 오가닉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는 필라 페인터 1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줍니다. 중간 톤, 밝은 톤 설정해서 버드나무 특유의 덩어리감을 설정해 봅니다. 저는 왼쪽에서 빛이 온다고 가정하고 왼쪽을 조금 더 밝게 설정했어요. 이제 라운드 4 드라이 픽으로 세부적인 덩어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으면 오가닉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는 브러쉬들로 섬세한 잎들을 심어 볼게요. 우리가 설정한 톤대로 중간 톤 컬러의 잎들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밝은 톤의 잎들을 얹어줘야겠죠. 잎 모양 브러쉬는 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법칙은 똑같은 잎을 계속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가닉 브러쉬 스트로크는 좀 더 회화적인 붓터치이고 리브즈 앤 플랜츠에 있는 잎들은 외곽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섞어서 쓰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완성할 수 있겠죠. 이건 나무 덤불 연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것저것 많이 써보셔야 돼요. 처음엔 한 번씩 써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은 브러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풍경만 봐도 브러쉬 조합 공식이 떠오르실 겁니다. 잎들을 너무 많이 적용해서 지저분해졌다 하면 지우지 마시고요. 베이직 페인팅 브러쉬즈에 있는 라운드 4 드라이 픽이나 스몰 디테일 텍스처러드 브러쉬로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주세요.
그 위에 다시 나뭇잎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하고 쌓아주고를 반복하다 보면 빠른 시간 안에 복잡한 나무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화제였던 AI가 그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AI가 그린 그림이 공모전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챗 GPT가 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음악이나 그림은 뭐 어느 정도 수학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고퀄리티 합성처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글쓰기까지 너무나도 매끄럽고 조리 있게 그것도 단숨에 써내려가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이제 기술에도 인격이 생기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그림처럼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소스들을 버무릴 때는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상식의 정의가 시시각각 바뀌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의 결론은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금의 기술 발전이 무서운 게 인류의 이 어마어마한 양의 아웃풋을 한꺼번에 쉬지도 않고 공부한다는 점이겠죠. 저는 이런 속도라면 이제 가면 갈수록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목적이 명확한 형태의 외주는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비용이면 AI가 입력한 대로 훨씬 잘 그려낼 테니까요. 일러스트의 경우 가장 빨리 대체되는 부분은 명사 형태의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 예쁜 집, 디저트, 귀여운 고양이, 예쁜 사람 이런 건 왠지 재료별로 쭉쭉 뽑아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대체 불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이 형용사와 동사의 영역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내 그림에 적용이 어렵다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작품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한 장이라도 형용사와 동사가 느껴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그림들은 표현 방법에 상관이 없이 시선을 붙잡아 두고요. 무엇보다 질리지가 않죠. AI는 사람의 생각을 레퍼런스 삼아서 움직이는 정말 스케일이 큰 GIF 움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실제 재료의 부분을 반복해서 쓰는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처럼요. 저는 이번에 챗 GPT의 열풍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완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그림의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성 설정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인생 목표가 명사라면 언제든지 대체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질리고요. 하지만 동사라면 언제나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건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니까요. 사람이 단독자로 서 있으면 빛이 나지만 군중이 될 때 어리석어지는 것처럼 AI도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필연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사유하는 사람이 되셔서 꼭 이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드로잉도 좋지만 실제 재료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하시길 바란다는 잔소리를 또 한 번 남겨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아웃포커스된 개체로 그려주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오늘은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엄청 길어졌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보실 분들만 보시고 알차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와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